그러니까 네. 똑같이 지금 뭐 손대인 소장님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작년부터 그리고 올 들어서도 여러 가지 뭐 이런 종목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똑같은 종목을 들어도 그리고 또 그 종목을 또 투자하는 사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는 10% 누구는 뭐 20% 물론 뭐 그게 어느 들어가고 어떻게 하느냐에 또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지만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요즘에 그 집중 투자라는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투자에 대한 방법 그리고 네. 그 올바른 투자법 이것이 네. 어떤 사람한테 그 어떤 종목을 주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자신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떤 뭐 부 또는 어떤 네.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관점을 네. 키우는데 되게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요즘에 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게 저는 네. 주식 투자를 잘 하려면 일단 뭐 각종 시향 방송 그리고 종목 읊어대는 방송 네. 그리고 기관 소속 뭐게 이제 영업하는 사람들이 주로 나와서 하는 맞아요. 방송 네. 이런 걸 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들을수록 대체로 손해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저희 방송이면 아마 이제 어떤 방송인지 이야기하겠지만 그래도 오마이 TV니까 네. 뭐 예. 예를 들어서 뭐 채널에 뭐 유튜브 채널 자기네들이 이제 뭐 구독자 수가 제일 많다고 자랑하는 채널 거기서 뭐 맨날 아침 방송하는 거 보면 무슨 뭐 밤사이에 미국 시장이 어땠고 채권이 어땠고 금리가 어땠고 막 이렇게 계속 떠들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떠들어봐야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 이제 시장 흐름 짚으면서 이럴 때는 뭐 방산 저럴 때는 조선 뭐 이럴 때는 전자 뭐 이럴 때는 뭐 반도체 엔터 뭐 엔터 이야기하면서 2차 전진 잘 이야기 안 하고 2차 전진 주로 이야기하면 약간 부정적으로 이야기.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자, 근데 그렇게 하면서 막 온갖 종목들을 다 섭렵한다는 게 제대로 알고 섭렵하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뭐 한두 마디 듣고 그걸 가지고 뭐 사성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하길래 이제 거기 나온 전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 제가 볼 때는 전문가를 가장 한 영업파리들이 훨씬 많긴 한데, 네. 그걸 가지고 샀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종목 백화점이 되기 십상이고, 네. 종목 백화점이 되면 그걸 자기가 잘 알고 투자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20개 종목을 담았다. 그 20개 종목이 뭐 한 종목은 예를 들어서 100% 200% 수익이 났다 하더라도 다른 종목들이 다 100% 200% 수익이 잘 나가겠어요? 그럼요. 아니죠. 네. 그러면 그게 사실은 그 분산에 의해서 일정하게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수익도 분산시켜 버리거든요. 의미 있는 수익이 안 나고요. 사실은 오히려 근데 20% 아니 그러니까 20개씩 뭐 30개씩 담았는데도 손실 많이 난 사람들 있잖아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수익은 안 나도 그래도 손실도 좀 적게 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막 마이너스 30% 40%인 사람 많아요. 제가 실제로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 뭐 강의를 가거나 우연히 이제 저를 또 만났다고 하면 또는 뭐 어떻게 됐다고 하면 저한테 막 이 자기 계좌 보여주면서 아니 뭐 어디 뭐 어떤 방송 듣고 이렇게 막 제가 이거 좋다 그래서 다 샀는데 다 보니까 막 거의 뭐 마이너스 20% 30% 40% 허다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영업쟁이들이 많아서 어떤 경우에는 이게 정말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주가가 당장 잘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그때 뒤늦게 소개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게 2차 전지 섹터처럼 구조적으로 잘 성장하는 섹터면 그때 소개했다 하더라도 일정한 뭐 조정은 받을지언정 또 이제 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 지속적으로 성장하기가 힘든 섹터야. 그런데 그게 좀 올랐을 때 막 그 사람들이 모멘텀 플레이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소개하면 그 개인들은 그걸 사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도 어떤 리뷰나 이런 걸 전혀 듣지 못하고 관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담고 있으면 그게 소개받은 시점이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고점 부근이거나 주가가 높을 때였다.
그러면 그건 물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 종목들만 골라다면 당연히 20개, 30개를 담아도 손실이 마이너스 30%, 40%씩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타 매매 안 하셔야 됩니다. 단타 매매라는 게 그 단타 매매에서 돈 벌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 그건요, 물론 아주 재주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씩 벌었다. 네. 1년에 그래서 1억 2천씩 번다. 네. 예, 그것도 뭐 용한 재주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어쨌건 단타를 해서 뭐 그렇게라도 네. 벌 수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재주를 가진 거죠. 근데 1억 2천 벌어서 뭐 200억, 300억, 500억, 1,000억 수준의 부자가 될 수 있나요? 그렇죠. 뭐 그러잖아요. 아니, 한 30년, 40년, 50년. 예, 근데 주식 투자를 온전히 제대로 배워서 네. 어떤 그 누적적인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주식 투자의 잠재력을 그걸 끌어내서 복리의 마법을 이렇게 네. 맛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게 자기가 1억으로 시작했던 게 5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예, 30억이 되고 50억이 되고 100억이 되는 걸 네. 맛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예, 되게 운때가 잘 맞으면 막 어느 순간에 막 그게 막 급증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걸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단타 매매에서는 일단 그런 뭐 복리의 마법 같은 건 맛볼 수가 없고요. 설사, 문제는 더더욱 문제는 단타 매매에서 단타 매매하는 사람이 95%는 돈을 네. 못 번다는 거예요. 돈을 못 버는. 네. 그렇죠. 네. 제가 이것도 왜 하냐 하면 제가 단타 매매를 한 게 아니라 네. 저희 연구소 회원들 중에 저 강의를 듣고 또는 저한테 뭐 메시지를 보내거나 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 이제 그 약간 간증하듯이 네. 제가 어떻게 제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렇게 신앙 간증하듯이 보내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의 거의 비슷한 의견이 그래요. 그 자기가 예전에는 차트 보고 뭐 단타 매매하고 뭐 이런 것이 사실 주식 투자인 줄 알았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어떨 땐 수익이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땐 손실을 받고 뭐 좀 수익 났다는 사람도 뭐 10년 했는데 기껏 뭐 예를 들어서 뭐 몇천만 원 벌었다, 잃지 않는 수준 정도였다, 약간 벌었다, 뭐 이런 수준. 네. 또 사실은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은 단타 매매 오랫동안 했지만 사실 오실 손실 봤다. 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네. 사실 근데 그걸 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시간은 그럼요. 시간대로 쓰고 그리고 그렇죠.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과 노력, 신경을 써야 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고생해서 왜 돈을 못 버냐는 거죠. 이게 주식 투자의 올바른 접근법만 배우면 그냥 다 수익을 내는데 저희 연구소 회원분들 중에 뭐 저희 연구소의 어떤 기업들을 가지고 또 제가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어떤 올바른 주식 투자 접근법을 배워서 지난 몇 년 동안 그냥 주식 자산 규모 자체가 몇 배씩 늘어났다는 회원들이 수두룩해요. 네. 근데 그런 방법이 통하는 게 너무나 있는데 왜 그렇게 고생들을 해가면서 선대인 연구소만 수두룩하지 대부분은 다 수두룩하지 않겠네.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뭐 저희 연구소 자랑을 하겠다는 제 실력을 자랑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그럼요. 네. 저는 이게 제가 이걸 떠드는 이유도 그냥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니까요. 네. 너무 안타까워서 왜 그런 정말 시황 방송 보면서 그 시황 방송 보는 시간에 10분의 1만 쪼개서 주식 투자에 대해 올바른 방법을 익히기만 해도 훨씬 더 장기에 걸쳐서 수익이 잘 날 수 있는데 왜 엉뚱한 방법을 배워서 그렇게 고생들 해가면서 그리고 증권 뭐 기관들의 총알바지 노릇해가고 그 증권사의 수수료 수입이 낮게 떼주는 그런 존재가 돼 있냐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고 사실은 그래서 여의도 증권가들의 한국의 그런 여의도 기관들 이런 데가 진짜 한편으로는 못 대처먹었고 한편으로는 정말 자리를 잘못 잡혔어요. 이게 제대로 된 뭐 박순혁 작가 표현으로는 마바라 천지라고 그러는데 마바라 천지. 네네.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뭔가를
그 주식 투자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을 제대로 익혀서 그런 관점에서 그 고객들의 소중한 돈을 네. 맡아서 네. 자산을 불려주고 그렇게 해서 고객들의 신뢰를 받아서 계속 이 투자금 규모도 늘려가고 뭐 이런 식의 그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뭐 그때 네. 사람들 자극해서 예? 그리고 뭐 자신들의 강구해서 네. 폭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뭐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근데 몇 년씩 넣어놔도 뭐 수익이 붙기는 크긴형 뭐 손실 나는 경우도 많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신뢰를 받겠어요. 그래서 잠깐 뭐 코로나 증시 때처럼 뭐 유동성 풍부할 때 그때는 잠깐 돈 벌었다가 또 이렇게 지수가 안 좋아지면 다 꼬라박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문제인 거죠. 저희 연구소처럼 지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장을 훨씬 상회하는 수익률을 계속 올릴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좋은 기업들 소개하고 그리고 저희가 뭐 대단한 걸 하나요. 그냥 그 기업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그렇게 뭐 저희가 생각할 때 좀 나름 엄선해서 네. 좋은 기업들 소개하고 뭐 저희 소개한 기업이라고 다 오릅니까? 그 중에서도 꽝된 거 있어요. 네. 뭐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승률과 수익률의 기존에 이제 다른 업계 그러니까 증권 업계에 비해서 네. 굳이 그 잣대로 따지면 훨씬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해주고 있어서 그런 것일 뿐이지 어쨌거나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최근에 그 같은 이번에 2차 전지 이 섹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금융시장 안에서 여러 논란을 보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보다 분명히 이제 이제 주식이 과거에 어떤 특정 어떤 사람들, 특정 집단, 특정 어떤 사람들의 어떤 뭐 그 전유물이 아니라 이제 거의 뭐 삼성전자도 거의 600만 주식 주주들이 있고 거의 이제 1000만 시대라고 하는데 그 많은 그 국민들이 하나 이제 생활이 됐잖아요. 그 와중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 시기에 어떤 그 일정 부분 자산의 어떤 그 유동성이 어떤 풍부한 그런 유동성들이 자산 시장으로 확 가면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폭등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뭐 개인 투자자 중에 뭐 크게 뭐 성공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이 또 최근에 이 급락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손실을 엄청나게 많이 봤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이제 주식은 진짜 이제 더 이상 보기도 싫다. 막 그부터 이제 막 개인 어떤 뭐 가정사까지 막 되게 힘든 분도 되게 많은데 그래서 이번에 지금 그 최근에 박순희 이사님이나 뭐 우리 손대현 소장님께서 얘기하는 그런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그리고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올바른 접근법에 대한 이 부분이 되게 그 많은 그 개인 투자자한테는 이게 뭔가 뒤통수 한 대 딱 때려 맞는 듯한 뭐 그런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기자 생활 쪽 뭐 금융 쪽은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경험했지만 이것이 그만큼 또 그동안에 그런 여의도 안에서의 그 뭐 기관과 그다음에 어떤 증권사와 그다음에 큰 손들의 움직임을 사실상 이번에 최근에 많이 이렇게 막 까발렸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시장의 흐름을 알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정말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그리고 어떤 정보가 이해관계 어떻게 보면 바이어스가 돼 있지 않는 정말로 어떤 독자나 아니면 투자자를 위한 어떤 정보인가 이런 것들이 좀 더 가려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제가 김 기자님 뭐 지난번 방송할 때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솔직히 별로 더 이상 주목받는 삶을 살고 싶지가 않아요. 피곤해요 솔직히. 어떤 사람들은 뭐 아까 제가 잠깐 지나간 댓글에서도 뭐 강흥보라는 사람이 무슨 뭐 제가 뭐 어떤 분 있었죠. 오늘 방송인가 뭐 저를 깠다고 하는데 내용을 잠깐 보니까 저 봤습니다. 뭐 저 부동산 예측 틀려서 뭐 폭망한 사람인데 박순혁 작가한테 뭐 이제 빌붙어서 이제 주목받고 뭐 그걸 사실 그걸 막 저도 봤습니다. 뭐 주목받아서 자기가 이제 막 되게 슬레발 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모양인데 먼 눈에 뭐만 보인다고 하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흔히 이런 말 하잖아. 저는 그 말이 아주 틀린 말 같지도 않아요. 사실은 돈을 웬만큼 번 사람이 굳이 그냥 돈 더 벌려고
막 이런저런 방송 나오고 뭐 그럴까. 그래서 뭐 나오는 사람들은 돈도 못 벌었으면서 저런다. 뭐 이럴 수 있는데 네. 저는 그런 사람들도 그 방송을 하거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 있다고 생각하냐면 첫째는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저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있겠죠, 당연히 사람으로서. 예. 그런 게 있고, 근데 저는 더 큰 욕구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투자를 잘못 배워서, 네. 적어도 투자 관점에서 이야기하자면, 네. 투자에 국한해서 이야기하자면, 한국에서 이게 이해관계 섞인 잘못된 노이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한때는 그걸 부동산 시장이 그게 너무나 심각해서 그 시장에서 그리고 제대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진짜 뭐 진짜 일당백의 자세로 싸웠고 그때도 그 부동산 카르텔 그때 말씀하신 네, 그게 제가 어떤 거예요? 그때도 사실은 자꾸 이제 뭐 제 취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네. 뭐 집값 전망이 틀렸니 뭐 맞았니 이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제가 맞춘 구간이 틀린 구간과 비슷해요 사실은 굳이 이야기하면 그리고 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뭐 이야기 드렸지만 네. 뭐 사실은 그 최근 몇 년 동안은 집값이 오를 줄은 몰랐다기보다는 오르는 목소리에 제가 뭐 나까지 목소리를 그렇죠. 못해서 네. 집값 사람들이 안 그래도 막 이게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리는데 제가 그런 뭐 목소리에 저까지 이렇게 부추기는 목소리를 내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것일 뿐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지향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네. 네. 근데 어쨌거나 부동산 시장에서도 뭐 건설 오적이라고 그래서 부동산 맞아요. 오적이라고 그래서 네, 뭐 네. 언론과 부동산 업계와 건설 업계와 또 그런 거기에서 용역 받아 먹고 사는 그 소위 이제 이해관계에 있는 전문가라든지 네. 그다음에 광고에 목매단 언론들을 고발했듯이 저는 주식 투자도 사실은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피해를 보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보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네, 네. 또 한편으로는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좀 주식 투자 방법을 제대로 익혀서 수익을 네. 내기를 원하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진짜 의의 없이 그냥 이런저런 노이즈에 휘둘려서 손실 내는 게 그 상황이 안타까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알리기 위해서 일정하게 뭐 유튜브 채널에도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나가야 되고 오마이 TV에도 네네.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고. 네. 그러는 것이지.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주목받으면 피곤한 거 되게 많아요. 진짜로. 네. 특히나 뭐 요즘 또 조심스러운 게 저는 분명히 다른 식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뭐 슈퍼개미 김모 씨. 네. 네. 뭐 이제 검찰에 의해서 기소됐잖아요. 기소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저는 전혀 뭐 그런 흐름을 이용해서 뭐 제가 주식을 팔고 이런 사람도 아니지만 네. 어쨌거나 뭐 이렇게 종목을 언급하는 것부터가 저는 이제 되게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진짜 그냥 제 나름대로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나가서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도 좀 제 나름대로 옳다는 비율을 이야기하고 네. 예, 또 너무 막 예를 들어서 정보치 테마주부터 해서 실체 없는 어떤 막 그 종목이 막 2차전지라는 이름 달고 막 주가가 올라간다든지 네. 뭐 작전주 비슷한 것들이 막 이렇게 난무하는 그런 속에서 그것도 뭐 제가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제 물었을 때 네. 이제 그 유튜브 진행자들이 이제 물었을 때 뭐 그냥 그래도 조금 더 좋은 기업을 소개해서 건실한 기업을 사람들이 알면 좋지 않겠냐는 식으로 이야기한 거지만 그런 것들이 다 막 나중에 지나고 나면 뭐 또 선대인이 띄우려고 그랬다. 지금도 그런 이야기 간간히 보이거든요. 네. 일부 어떤 방 같은 그러니까 방이라 좀 그렇지만 어떤 뭐 그 종목 토론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거기 딱 있습니다. 저도 봤는데 선대인 픽 해가지고 자신들 이렇게 만들어서 막 이렇게 이용하기도 하고 하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굳이 그런 이야기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저는 오로지 이거예요. 아,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이 그냥 좀 올바른 주식 투자 접근법 배워서 좀 제대로 수익 내면 좋겠다. 이왕 투자하시는 거. 그리고 정말 이렇게 이상한 뭐 방송이라든지
정권가의 이상한 애널들에 휘둘려서 네. 예, 어이없이 손실 안 봤으면 좋겠다. 이 마음인 거고요.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뭐 보니까 몇 명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저라도 이제 저 같은 사람이라도 또 힘을 보태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지. 솔직히 이렇게 노출되고 주목받는 거 진짜 피곤해요.